네, 이제 추세 에너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추세선 자체에 녹아있는 힘과 주가의 방향성 예측을 공부해 보실 건데요. 사실 이 과목은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추세의 각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예전엔 갠 이론에서 말하는 각도처럼 모든 그 부분을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과거에는 차트가 일봉 차트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걸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도를 표시한다는 것이 일단 웃기는 일이 돼버렸죠. 또한 캔들 볼륨 차트에서는 봉의 두께로 인해서 왜곡되는 각도도 포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교재는 지금까지 크게 4번 정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전략론 교재 때부터 다루었던 이른바 생성의 각도, 정상적 각도, 노쇠한 각도 이런 분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른바 화요증권 강의에서 말하는 시스템 교재부터는 그 전의 각도보다 누웠는지 혹은 가파른지만 구분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죠. 자, 우선 추세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주 변하는 보조 추세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추세선의 각도를 논할 때는 언제나 주추세선의 각도를 분석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과거 각도 이론에서는 이제 캔들 볼륨 차트가 아닌 일반 일봉 차트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시스템 교재부터는 그냥 캔들 볼륨으로 보기로 했어요. 이유는 결국 거래량이 터진 것도 이 종목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거래가 많이 터져서도 급한 각도 생길 수 있고 거래가 없어도 각도는 충분히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봉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항상 추세선은 어떻다고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올라가는 게 상승 파동이고 내려가는 게 하락 파동. 자,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승 파동은 당연히 주추세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 위치하죠.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중요하죠. 상승 파동에서는. 그래서 우선 1번 파동과 3번 파동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파동의 기울기가 1번 파동의 기울기보다 눕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눕고 있다, 좀 완만해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네 번째 조정 파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5번째 파동을 보면 1번 파동과 각도가 비슷해 보이죠. 3번 파동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개선됐습니다. 이런 각도라면 상승에 대해서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큰 추세의 붕괴 없이 상승 각도가 유지될 수 있었죠. 자, 이것처럼 추세 각도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그래요. 매도세나 매수세가 그 파동이 만들어지는 각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동에 상승하는 각도와 조정을 보이는 각도를 잘만 관찰하시면 간단하게 다음 파동에 대한 기대치를 어림잡아서라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찍어 누르는 각도와 치켜 올리는 각도를 비교만 해도 같은 상승 파동 혹은 같은 하락 파동끼리 비교해도 모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 차트에서도 자 보세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상승의 각도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비슷해 보이죠. 자, 5번 파동의 각도가 형성된 이후로 상승 의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좀 힘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반등의 각도가 하락의 각도에 비해서 완만하다면 아직은 하락 파동이 남아있다는 것이 돼요.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휘는 거거든요. 각도가. 그 누르는 힘이 궁극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사라져야만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차트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붉은색 화살표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파동의 각도는 1번하고 비슷하고 그 이전보다 강하니까 조건만 된다면 매수 결격 사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머리 위에 저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세요. 양봉이 있죠? 자, 양봉의 시가를 수평선을 걷을 때 5일선에 닿아 있다면 힘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5일선에 닿아 있죠.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저항은 뭐가 남아 있어요? 자, 수평선으로 표시된 원인점 저항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치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걸려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자, 여기 표시된 파란색 수평선으로 표시된 이른바 최후의 저항을 이겨먹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은 갭 저항의 영향권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단지 파동의 각도만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자, 파란색은 누르는 힘이 강조된 하락 파동의 각도입니다. 자, 붉은색은 끌어올리는 힘이 강조된 상승 파동의 각도죠. 자, 우선 1번과 2번 파동을 비교해 보면 2번 파동이 누워 있죠. 각도가 예리하지 않고 누워 있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반등이 임박했구나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반등이 있긴 있었죠, 그 다음부터. 하지만 이후로 나타난 3번부터 6번까지의 파동은 다시 점차 이렇게 눕고 있어요. 상승 파동이 눕고 있다는 얘기죠. 겨우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머리 위에서 저항이 남아있어. 누르고 있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쉬는 거거든요. 이후로 급락한 급한 하락 파동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7번 파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번의 파동 각도와 비슷한 정상 각도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하락을 원하는 각도가 눕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르는 힘을 이기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눕는 거예요. 예리하다가 둔해지는 거죠. 또한 상승을 원하는 각도가 이렇게 눕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상승 에너지를 방해하는 뭔가 새로운 반대 방향의 에너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곧바르지 않고 눕는 겁니다.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조정이 오거나 혹은 반전이 올 때 재료가 새롭게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각도의 변화가 먼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